촛불이 한 번 그리고 두 번 마치 박지훈의 불안한 심장 박동에 맞춰 숨을 쉬는 듯 흔들렸습니다. 광택이 나는 작은 나무 테이블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 비 내리는 서울, 그가 오늘 만나기로 한 여자를 위한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박지훈은 10분 동안 세 번째 시계를 보며 실망감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활기찬 대화,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배경으로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며 활기가 넘쳤지만 그의 테이블에는 기다림의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노란빛 조명이 그의 앞에 놓인 이미 식어버린 커피에 반사되어 그의 가슴 속에 차오르기 시작한 공허함을 비추는 액체 거울 같았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디에서 저희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는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몇 달간 고독에 잠겨 오직 스프레드시트와 업무 보고서에만 둘러싸여 지내던 박지훈은 마침내 직장 동료 이수진의 소개팅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김민지라는 여자가 정말 특별하고 한번 만나볼 가치가 있는 멋진 사람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흘러갔고 1초 1초가 지날수록 시간은 더욱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수진이 신중하게 주선한 이 소개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어떤 기쁨의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운명은 그저 자신의 편이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자신을 그토록 소모시키는 건축 엔지니어 경력에만 집중하며 계속 혼자 지내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지갑을 꺼내 계산서를 지불하기 위해 웨이터를 부르려던 참에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망설이면서도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고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5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그의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꽃무늬 자수가 새겨진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갈색 곱슬머리는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거의 빛나는 듯한 순진무구한 작은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섬세한 두 손으로 한쪽 귀가 살짝 찢어진 빛바랜 봉제토끼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려는 듯 수줍음과 용기가 뒤섞인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늦어서 죄송하대요. 아이는 속삭임보다 조금 더 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지훈은 자신이 잘못 들었거나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눈을 두어 번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이는 이미 감탄할 만한 결단력으로 그의 맞은편 빈 의자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리를 잡고 앉아 토끼 인형 당근이를 무릎 위에 소중하게 올려놓았고 그 작은 두 발은 나무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가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전해달랬어요. 여자아이가 덧붙이며 자신의 몇 년 안 되는 삶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 듯한 갈색의 진실한 눈으로 박지훈을 응시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오고 계신다고 도착할 때까지 제가 여기 있으랬어요. 그 순간 박지훈의 마음속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다정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지난 40분 동안 커져가던 좌절감과 실망감은 그토록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온 저 용감한 아이 앞에서 그저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오늘 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지친 눈가에 와 닿는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꼬마 아가씨? 박지훈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김하나예요. 아이가 다리를 흔들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그냥 하나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당근이에요. 아이는 박지훈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토끼 인형을 들어 올리며 소개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예요. 케이크도 만나서 반가워. 하나야. 그리고 당근이 너도. 박지훈이 큰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임원처럼 진지하게 손을 내밀자 아이도 그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내 이름은 박지훈이야. 알아요. 하나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밝혔습니다. 엄마가 아저씨에 대해 말해줬어요. 아저씨는 엔지니어고
구름까지 닿는 아주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했어요. 박지훈은 아이의 상상력에 매료되어 낮게 웃었습니다. 구름까지는 아니지만 몇몇은 꽤 높긴 하지. 엄마는 또 아저씨가 책 읽는 거랑 여행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점점 더 편안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오늘 엄청 긴장했어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다니까요. 그래? 박지훈은 가슴속에서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었다니 엄청 긴장했어요. 아이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바닥에 립스틱도 떨어뜨려서 당근이가 온통 분홍색이 될 뻔했어요. 그 순간 박지훈은 오늘 밤 자신이 가능하다고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의 존재가 그의 감정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실망이나 좌절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고 오직 커져가는 호기심과 그가 억누를 수 없는 기대감만이 자리했습니다. 몇 분 후 한 여자가 레스토랑 입구로 거의 뛰어오다시피 나타났습니다. 숨이 차 보였고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반쯤 풀어진 포니테일로 묶은 그녀의 긴 갈색 머리는 밖에서 내리기 시작한 가랑비에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옅은 베이지색 블레이저는 많이 달리기라도 한 듯 약간 구겨져 있었고 어깨에 걸친 큰 가방은 언제라도 미끄러질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마침내 하나가 박지훈 옆에 앉아있는 테이블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 부끄러움, 그리고 감사함처럼 보이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민지는 빠른 걸음으로 테이블을 향해 걸어오며 늦은 매 순간에 대해 마음속으로 사과하면서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이 모든 상황에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드러내는 미소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숨 가쁘게 나왔습니다. 차가 생각보다 너무 막혔고 마지막 순간에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사랑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부디 신경 쓰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박지훈은 본능적으로 일어나 의자를 정돈하고 민지가 앉을 수 있도록 손짓했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실망감은 아침 햇살에 안개가 걷히듯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여자는 직장 동료가 주선한 소개팅에서 기대했던 모습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계산된 화려함이나 연습된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에게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무언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박지훈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박지훈이 의자를 가리키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나가 이미 저에게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어요. 우린 여기서 구름까지 닿는 건물들과 당근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민지는 자랑스러워하는 딸을 바라본 뒤 다시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갈색 표현력이 풍부한 눈은 감사함과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이 남자가 어른들 간의 로맨틱한 만남이어야 할 자리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짜증내거나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전히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가 긴장된 몸짓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정말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망치지 않았어요. 지훈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민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오늘 밤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놀라움이었던 것 같아요. 민지는 그 말에 뺨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진심 어린 친절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남자가 그냥 가버리거나 초조함을 드러냈을 법한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의자 옆에 가방을 정돈하고 젖은 재킷을 벗으면서 그녀는 지훈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정직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눈가에는 자주 웃는 사람임을 암시하는 미세한 주름이 있었지만 그녀가 완전히 정의할 수 없는 슬픔의 그늘 또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아저씨에 대해 조금 얘기해줬어요. 민지가 어색함을 깨고 자신의 긴장을 풀기 위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건설 회사에서 몇 년째 같이 일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지훈이 그 만남을 고집해준 동료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구조 설계 파트를 맡고 있어요. 꽤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라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죠. 정말 멋진 일이네요. 민지가 진심 어린 흥미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시각화하고 그걸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항상 존경해 왔어요. 민지 씨는요? 지훈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간호사예요. 민지가 자부심과 피로감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대문 근처 병원에서 일해요. 그렇게 화려한 일은 아니지만 제 일을 사랑해요. 사람들을 돌보고 비록 작은 방식일지라도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를 성취감 있게 만들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간호사예요. 몇 분 동안 조용히 당근이와 놀던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한 번은 엄청 슬퍼하시던 할머니를 돌봐드렸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다시 행복해지셨어요. 민지가 딸의 머리를 애정 어리게 쓰다듬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맞아. 박 할머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환자분 중 한 분이시지. 웨이터가 조용히 다가와 메뉴판을 건네며 주문할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메뉴를 훑어보았고 그녀의 눈은 애써 감추려 했지만 역력한 걱정과 함께 가격표에 머물렀습니다. 지훈은 그 제스처를 알아차리고 그 레스토랑에서 훌륭하다고 알려진 몇 가지 요리를 섬세하게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의 눈을 반짝이게 만든 어린이용 메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 미트볼 스파게티 시켜도 돼요? 아이가 오직 아이들만이 지을 수 있는 그 거부할 수 없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민지가 자신의 주문을 마친 후 메뉴판을 웨이터에게 돌려주며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음식이 테이블에 도착하자 지훈과 민지 사이의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일에 대해, 도시에 대해, 그리고 혼잡한 교통과 정신없는 리듬을 가진 서울에서 사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지는 7년 전 더 나은 기회와 새로운 삶을 찾아 지방 소도시에서 서울로 어떻게 이사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겪었던 도전들에 대해 말할 때 조용한 힘을 담고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훈 역시 자신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작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경력을 시작해 지금은 그의 일상이 된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거의 무심결에 지난 몇 년이 외로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삶에 다른 영역들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스파게티를 먹는 틈틈이, 그리고 당근이와 대화하는 사이사이, 아이들이 때때로 보여주는 그 예리한 통찰력으로 두 어른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마음에 드는 듯했습니다. 특히 그가 미트볼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것을 도와주고 당근이도 음식을 조금 맛보고 싶어하는 척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디저트로 하나가 엄마와 신나게 나눠 먹은 크림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뿌띠가토가 나왔을 때 민지는 마침내 완전히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부터 어깨를 짓누르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편안함과 연결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지훈이 주문한 커피를 저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민지는 호기심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의 아빠는 그분은 지훈은 무례하게 들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질문을 완성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민지가 오래되었지만 이미 아문 상처를 드러내는 단호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겨우 1살이었을 때 헤어졌어요. 그는 아빠가 될 준비가, 그것이 의미하는 책임감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우리를 뒤로 하고 떠났죠. 유감이네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민지가 온 얼굴에 사랑을 가득 담아 딸을 바라보며 확신시켰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일이에요. 우리 둘은 멋진 한 팀을 이루고 있죠. 그렇지 우리 딸. 하나는 입안에 아이스크림이 가득한 채로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는요. 민지가 다시 지훈에게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수진 씨가 몇 년 전에 힘든 일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지훈은
그가 좀처럼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던 그 기억의 무게를 느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약혼했었어요. 그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단어들을 고르며 시작했습니다. 서화 씨는 건축가였고 우린 몇몇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도 했죠. 우린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3년 전에 그녀가 떠났어요. 민지는 그 단순한 단어들에 담긴 억눌린 고통을 알아차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은 것이 어떤 상세한 설명보다 더 크게 와닿는 법입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공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랬죠. 지훈이 인정했습니다. 오랫동안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주위에 벽을 쌓고 일에만 집중하며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하지만 오늘 여기 당신과 그리고 하나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그는 먼저 민지를 그 다음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저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그들 주위의 레스토랑은 상당히 비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테이블은 이미 비어 있었고 몇몇 커플만이 더 내밀한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은 계속 연주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민지가 즉시 알아차린 오래된 발라드의 연주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저에게 불러주시곤 했어요. 아름답네요. 지훈이 그 먼 기억에 민지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동의했습니다. 하나는 그 모든 감정과 음식에 지쳤는지 엄마의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작은 눈은 서서히 감기며 전투에서 이기기 시작한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졸린가 보네요. 지훈이 다정한 미소로 지적했습니다. 그러게요. 민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정했습니다.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잘 시간이 훨씬 지났네요. 지훈이 웨이터를 불렀고 계산서가 나왔을 때 그는 민지가 손을 뻗기도 전에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발, 제가 나에게 해줘요.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 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거니까요. 하지만 민지가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은 없어요. 지훈이 미소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두 분을 알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실망스러운 밤이 될 뻔했던 것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겪었던 최고의 밤으로 바꿔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생각해 주세요. 민지는 방금 만난 이 남자의 진심, 어린 친절에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이른 저녁에 내리던 가랑비는 더 굵은 비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가로등과 화려한 넌사인의 불빛 아래 반짝이며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춤추는 반사광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훈은 항상 차에 가지고 다니던 우산을 펴고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을 보호하며 민지와 하나 위로 즉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비가 그의 블레이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거의 시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주차장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 주위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빗물, 재차는 적이 있어요. 민지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된 이미 연식이 좀 되어 보이는 흰색 세단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지훈이 민지가 뒷문을 열고 하나를 카시트에 앉히는 동안 우산을 굳게 잡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거의 잠이 들어 봉제토끼 당근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 껴안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마침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을 때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만큼만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옆에 서 있었는데 흠뻑 젖었지만 마치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처럼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밤이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경쟁하듯 말했습니다. 모든 게 고마웠어요. 오히려 제가 더 즐거웠어요. 지훈이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커피 한 잔이나 날씨가 좋아지면 공원 산책이라도. 민지는 환하게 미소 짓기 전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좋아요. 그들은 재빨리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지훈의 손가락은 이미 비에 반쯤 젖은 휴대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떠나기 전 하나가 창밖으로 손을 흔들 만큼 잠에서 깼고 졸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잘 가요, 지훈 삼촌, 잘 가요. 지훈은 손을 흔들어 답하며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지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보며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삶과 사랑에 대한 그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두 사람을 태운 채로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은 끊임없이 민지와 어린 하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메시지를 보내 집에 잘 도착했는지 물었습니다. 민지는 따뜻한 음성 메시지로 답장했는데 하나가 오는 내내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언제 다시 지훈 삼촌을 보러 가는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끊임없는 대화의 교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의 세부 사항, 농담, 걱정거리, 그리고 꿈을 공유했습니다. 지훈은 민지가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고 추리소설 읽는 것을 좋아하며 슈퍼히어로 영화에 남몰래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지훈이 사진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오래된 가요 LP판을 수집하며 제주도의 해변을 가보는 것이 오랜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후 2주가 지났을 때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 성수동의 한 전통 있는 빵집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출된 벽돌 벽과 갓 구운 빵의 향기가 가득한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민지는 하나를 데려왔고 하나는 이미 지훈을 오랜 친구처럼 대하며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5살 아이의 모든 흥분을 담아 인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훈은 진심 어린 관심으로 모든 것을 경청하며 질문을 하고 적절한 순간에 웃어주며 민지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대화에 포함시키며 존중과 애정으로 대하는 남자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말, 지훈은 두 사람을 서울숲으로 피크닉에 초대했습니다. 서울의 9월 날씨치고는 드물게 화창한 날이었고 공원은 쾌적한 날씨를 즐기는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맛있는 것들로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샌드위치, 신선한 과일, 오렌지 주스, 그리고 아들이 특별한 만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가 특별히 만들어주신 수제 쿠키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비둘기를 쫓고 큰 소리로 웃었고 지훈과 민지는 큰 나무 그늘 아래 펼쳐진 격자문의 다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단순한 행복의 순간, 두 사람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지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있잖아요. 민지가 멀리서 노는 딸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제가 겪은 모든 일들 후에 저는 너무 많은 장벽을 쌓았고 다시 상처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거든요. 완벽하게 이해해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당신 두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고 올바른 것처럼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민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아닌, 그 완벽한 순간이 아닌, 하지만 마침내 어쩌면, 아주 어쩌면 자신이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가 발견한 작은 노란색 꽃을 들고 다시 달려왔습니다. 이 엄마 보세요. 엄마 거예요. 아이가 환한 미소로 민지에게 꽃을 건네고는 지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훈 삼촌, 우리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그 질문은 두 사람을 완전히 불시에 MECUEM47입니다. 민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굴이 귀미까지 빨개졌고 지훈은 놀라움과 동시에 매료된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야, 민지가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그런 걸 그렇게 막 물어보면 어떡해? That's 왜요? 아이가 세상의 모든 순진함을 담아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는 지훈 삼촌 좋은데 삼촌은 멋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삼촌이랑 있을 때 많이 웃잖아요. 지훈은 하나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SG 하나야. 내 엄마는 정말 특별한 분이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아주 많이 좋아하게 되면 모든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시간에 해야 한다는 걸 확실히 해야 해.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어. 내가 두 사람을 잘 돌봐줄게. 나를 믿어도 좋아준 하나는 그 대답이 바로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인 것처럼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이 했던 질문은 완전히 잊은 채에 다시 잔디밭을 뛰어다녔습니다.
민지는 당혹감, 재미, 그리고 그녀가 아직 이름 붙일 준비가 되지 않은 더 깊은 무언가가 뒤섞인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저런 말 해서. 아이들은 정말 필터가 없네요. 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지훈이 그녀 옆에 다시 앉으며 확신시켰습니다. 사실 하나 말이 여러모로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정말 더 많이 웃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웃고요. 날들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었습니다. 지훈과 민지는 서로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항상 하나를 그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고 재개장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으며 퀘스 아쿠아리움에서 하나가 두꺼운 유리, 뒤에서 위험있게 헤엄치는 화려한 물고기들과 상어들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은 민지의 친구들, 그녀가 일하는 병원의 작지만 의리 있는 동료 그룹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를 맞이했지만 곧 그의 의도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잠실에 있는 지훈의 부모님 댁에서 일요일 점심 식사를 하며 지훈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지훈의 어머니인 윤 여사는 하나에게 즉시 반해 지훈의 어린 시절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며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고 이는 지훈을 당황하게 하고 민지를 즐겁게 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삶이 의뢰 그렇듯 그 갓 형성된 연결의 힘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0월의 어느 흐린 목요일이었습니다. 민지는 병원에서 자신의 근무 시간 한가운데 있었고 일주일에 2번 치료를 받으러 오는 나이 든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실장인 강 실장님이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민지 씨, 제 사무실에서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즉시 민지의 마음에 경고등을 켠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며 그녀가 대답하며 준비하던 약을 다른 간호사에게 건네고 강 실장님을 따라 좁은 복도를 지나 행정 사무실로 사용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등 뒤에서 닫혔을 때 민지는 위가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공정하지만 직설적이었던 60대 여성인 강 실장님은 얼굴에 진심 어린 유감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제발. 그녀가 서류와 파일로 가득 찬 책상 맞은편의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순순히 앉았고 실장님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는 동안 손에서는 축축하게 땀이 났습니다. 민지 씨, 당신은 여기서 일했던 간호사들 중 최고 중 한 명이에요. 강 실장님이 입을 열었고 이어지는 각 단어는 마치 1톤의 무게가 나가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헌신적이고 환자들에게 다정하며 항상 시간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강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해야 할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해야 했던 일 중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예요. 민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차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무슨 말이 이어질지 알았습니다. 병원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요. 실장님이 안경을 벗고 피곤한 눈을 문지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주요 협력 병원들을 여러 곳 잃었고 비용은 증가했으며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원장님들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어젯밤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을 닫아요? 민지는 간신히 그 단어를 발음했고 또 그녀의 온 세상이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래요. 강 실장님의 목소리가 매이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달 말까지 모든 활동을 종료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받겠지만 그것이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미안해요, 민지 씨. 정말 미안합니다. 민지는 충격 상태로 그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의 벽이 그녀 주위로 좁혀지는 것 같았고 그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차가운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내지? 공과금은 어떻게 제때 내지? 그리고 하나의 유치원 아이가 아플 때의 약값, 음식, 모든 것들은 그녀는 그날 자동 조종 장치로 움직이며 근무를 마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환자들에게 기계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하나는 필요할 때마다 항상 민지를 도와주시는 은퇴한 노부인인 옆집
아주머니 댁에 있었습니다. 민지는 딸을 데리고 이웃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3층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유치원에서 보낸 하루에 대해 제잘거렸지만 민지는 거의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아팠고 가슴은 매분 커져가는 불안감으로 꽉 조여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하나의 걱정스러운 작은 목소리가 민지의 소용돌이치는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딸. 민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하나를 재운 후 민지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마침내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깨우지 않기 위해 흐느낌을 삼키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힘, 동시에 엄마이자 아빠가 되려는 모든 결심, 혼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것이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지훈의 메시지였습니다. 민지는 밝아진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더욱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들은 함께한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에게 자신의 문제로 부담을 주는 것이 공평할까? 만약 그녀가 너무 버거운 짐이라고,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해버리면 어쩌지? 민지는 그날 밤 답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지훈을 그녀의 개인적인 위기에 끌어들이기 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있을 때 미소 지었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했으며 그가 일에 대해 물을 때마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민지가 어깨에 짊어진 긴장감, 대화 도중에 때때로 멍해지는 방식, 분명히 그녀를 괴롭히는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민지 씨,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후 그녀의 집 소파에 앉아있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방에서 자고 있었고 텔레비전은 배경에서 작게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민지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자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고집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지난 몇 주간의 당신이 아니에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내가 돕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민지는 눈물이 다시 솟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 직장 잃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고백했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 씨. 내야 할 공과금도 있고 하나는 나만 의지하고 있는데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은 그녀를 꽉 껴안아주며 그녀가 어깨에 기대어 울도록 했습니다. 그는 민지가 마침내 진정될 때까지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안아주며 그녀가 억누르고 있던 모든 고뇌를 쏟아내도록 했습니다. 왜 나한테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지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린 함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내 모든 문제를 당신에게 떠넘기는 건 불공평해요. 민지 씨, 날 봐요. 지훈이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며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낄 때 한 사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내가 돕게 해줘요.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하는 동안 내가 당신 곁에 있게 해줘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여전히 힘없이 물었습니다.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서울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무언가를 찾는데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럼 그 몇 달을 활용합시다. 지훈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같이 채용 공고를 찾아보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해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 만약 공과금 내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빌려줄 수 있어요. 부트 아니요. 민지가 고개를 저으며 즉시 거절했습니다. 당신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꿔버릴 거예요. 그럼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훈이 말을 수정했습니다. 당신을 매우 아끼고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일시적인 지원이라고 해요. 대가도 없고 압력도 없이 그냥 도움일 뿐이에요. 민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오직 진심과 순수한 걱정만을 보았습니다.
다른 속셈도 그녀를 통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선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지가 그의 품에 다시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날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절대로. 지훈이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약속했습니다.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부터 지훈은 민지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지조차 몰랐던 지원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하러 가기 전 매일 아침 그녀의 집에 들러 빵집에서 사온 신선한 빵과 따뜻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며 아침을 먹는 동안 지훈과 민지는 노트북을 켜고 주방 식탁에 앉아 구직 사이트를 샅샅이 뒤지고 그녀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며 각 공고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지훈은 민지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순간마다 그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면접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시장이 모두에게 어렵고 결국에는 맞는 자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자격에 대해 불안해할 때 그는 그녀의 모든 직업적 성취, 그녀가 환자들의 삶에 변화를 주었던 모든 순간들을 나열했습니다. 민지는 그 후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어떤 곳은 도시 외곽 지역의 작은 병원이었고 다른 곳은 경쟁이 치열한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쳐서 집에 돌아왔지만 항상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는지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 그저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는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포에 있는 한 사립병원이었고 소아과 병동의 간호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급여는 합리적이었고 복지도 좋았으며 근무 시간 덕분에 밤에는 하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끊으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이었지만 화면에 뜬 그녀의 이름을 보고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합격했어요. 민지가 전화기에 대고 거의 비명을 질렀고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 취직했어요, 지훈 씨.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과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난 단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한 적 없어요. 그날 밤 그들은 간단하지만 특별한 집밥으로 축하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특기인 버섯 리조또를 요리했고 버섯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하나조차 더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 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스로 건배했고 하나는 자신이 직접 지어낸 말로 건배사를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삼촌인 지훈 삼촌을 위하여 그리고 우주에서 제일 굉장한 간호사인 우리 엄마를 위하여 아이가 중요한 의식에 참석한 어른처럼 엄숙하게 자신의 플라스틱 컵을 들어 올리며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컵을 함께 부딪혔고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순간인 것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지훈의 어머니인 윤 여사는 첫 만남에서 민지와 하나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만 아들의 관계에 대해 미묘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요일 밤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잘 지내는지, 지금 하는 일이 확실한지, 이미 딸이 있는 사람과 너무 진지하게 관계를 맺으며 성급하게 구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그냥 네가 다시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모성의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레오스와 씨 잃었을 때 이미 너무 많이 고통받았잖니. 네가 이 상황에 너무 빨리 정을 붙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그런단다. 엄마, 제가 뭘 하는지 알아요. 지훈이 인내심을 가지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는 서아 씨가 아니고 전 제가 잃은 것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 새롭고 다른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정말 멋진 아이예요. 전 그 두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절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단다, 아들아. 윤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걱정이 많지. 지훈은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것이 민지에 대한 그의 확신을 흔들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현실이고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로움의 피난처나 과거가 남긴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 존중, 그리고 매일 커져가는 애정을 바탕으로 구축된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민지 역시 자신만의 불안감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하나를 바라보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자문하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훈이 언젠가 미혼모와 사귀는 데 따르는 책임감이 없는 다른 삶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떡하지? 만약 그가 더 어리고 짐도 없고 복잡한 문제도 없는 누군가를 만나면 어쩌지? 이런 의심들이 그녀를 조용히 괴롭혔지만 민지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이 그를 또는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특히 새 직장 일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지가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은 바로 그런 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아파트에 있었고 하나는 몇 시간째 자고 있었으며 그들은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보았지만 실제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민지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그가 영화를 일시 정지하고 그녀에게로 모든 관심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후회한 적 있어요? 나와 우리와 엮이게 된 거요?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피하며 물었습니다. 아이 딸린 사람과 사귀는 데 따르는 이 모든 책임감을 맡게 된 거 말이에요. 지훈은 질문을 곱씹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지 씨, 날 봐요. 그가 부드럽게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확고하고 진실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절대로 단 한순간도 없어요. 지훈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는 책임감이나 짐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리고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일이에요. 가끔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스케줄과 책임감을 조율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 레스토랑에서의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전 모든 것을 정확히 똑같이 할 거예요. 민지는 눈물이 다시 솟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난 너무 두려워요.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내가 가진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없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당신은 복잡하지 않아요. 지훈이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바로잡았습니다. 당신은 현실적이에요. 당신은 강해요. 당신은 정말 멋져요. 그리고 당신이 복잡하다고 부르는 그것들은 당신이 누구인지의 일부예요. 그리고 난 당신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요. 그들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의미와 말하지 않은 약속들로 가득 차 더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민지가 방금 들은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지훈이 망설임 없이 확인했습니다. 사랑해요, 민지 씨. 그리고 하나도 사랑해요. 당신 두 사람은 내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어요. 더 이상 당신들 없는 내 하루하루를 상상할 수 없어요. 민지는 그의 목에 팔을 감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녀가 느끼는 모든 것을 전달하는 강렬함으로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녀가 그의 입술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요, 지훈 씨. 그들은 소파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그저 서로의 존재를 즐기며 희귀하고 소중한 무언가를 찾았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세 사람 모두에게 성장과 발견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병원의 새 직장에 빠르게 적응했고 아픈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또 다른 도전이지만 그만큼 보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용감한 어린 환자들, 역경과 싸우는 가족들, 그리고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항상 지지해주는 지훈은 진심 어린 관심으로 각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가능할 때면 점심시간에 병원에 있는 민지를 방문하여 어머니가 만드신 집밥이나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빵집의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병원의 동료들은 곧 그들의 로맨스를 눈치챘고 몇몇 나이 든 간호사들은 민지가 그렇게 헌신적이고 다정한 남자를 만난 것은 행운이라며 한마디씩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나는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지훈이 꾸준히 존재함으로써
아이는 그토록 필요했던 정서적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너무나 다정하게 지훈 삼촌이라고 불렀고 지훈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지가 더 긴 근무를 할 때 하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갔고 이제 막 시작된 숙제를 도와주었으며 늦게까지 아파트에 머무는 날에는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훈은 몇 주 동안 마음속에서 무르익어 온 아이디어와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색다른 나들이를 제안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가평에서 주말을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었고 그는 세 사람이 함께 서울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비용 걱정에 망설였지만 지훈은 이것이 그들을 위한 자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이미 방에 벽난로가 있고 푸짐한 아침 식사가 나오는 아늑하고 가족적인 펜션을 조사해 두었습니다. 얼마간의 고집 끝에 민지는 마침내 동의했고 하나는 여행을 간다는 소식에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가평으로 가는 길은 웃음과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이 차를 운전하는 동안 민지는 음악을 담당하며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오래된 노래들과 하나가 따라 부를 수 있는 몇 가지 동요를 틀었습니다. 산을 올라감에 따라 풍경은 점차 변해갔고 나무는 더 빽빽해지고 공기는 더 신선하고 촉촉해졌습니다. 그들이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그곳은 지훈이 본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경사진 지붕과 화려한 꽃들로 가득 찬 화분이 놓인 창문이 있는 매력적인 유럽 스타일의 건물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닌 중년의 펜션 주인인 사장님이 그들을 직접 맞이하며 지훈이 예약한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두 개에 분리되어 있지만 나란히 붙어 있는 방, 하나는 민지와 하나를 위한 방, 다른 하나는 지훈을 위한 방으로 그들이 관계에 대해 설정한 경계를 존중했습니다. 주말은 마법 같았습니다. 그들은 시내 중심가를 거닐며 수제 초콜릿을 맛보고 기념품을 샀습니다. 하나는 독일 전통 의상을 입은 곰 인형을 선물 받았고 즉시 프레디라고 이름 붙인 뒤 당근이에게 새 절친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산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며 퐁듀를 먹었고 하나가 더 강한 치즈 몇 가지를 맛보고 찡그리는 표정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토요일 밤 하나가 신나게 놀다가 마침내 지쳐 잠든 후 지훈과 민지는 그녀의 방 벽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불이 부드럽게 타닥거리며 나무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민지는 두꺼운 담요에 몸을 말고 맨발을 불꽃의 온기를 향해 뻗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고마워요. 민지가 깊은 감사의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아도 되나 믿을 수가 없어요. 운이 좋은 건 나죠. 지훈이 그녀에게 더 가까이 앉으며 바로잡았습니다. 당신 두 사람은 나에게 다시 목적을 주었어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날 이유를요. 당신들을 만나기 전에 난 그저 존재하고 있었지 진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불꽃을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를 즐기면서 몇 분 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민지였고 그녀는 한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했습니다. 지훈 씨,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의 미래요?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 몸을 돌렸고 그의 눈은 벽난로의 황금빛을 반사했습니다. 매일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 곁에서 눈을 뜨는 게 어떨지 생각해요. 단순히 지훈 삼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누군가로서 공식적으로 하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요. 당신 두 사람과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것을 생각해요.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망설여지는데요? 망설여지는 건 없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올바른 순간을 당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하기에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민지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지만 그 말들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벽난로의 불이 그녀의 몸을 드는 것만큼이나 그 말들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일요일 서울로 돌아가기 전 그들은 산 정상에 있는 오래된 작은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작고 소박했지만 방문객의 영혼을 울리는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촛불을 켰고 민지가 계속 물어봐도 끝까지 밝히기를 거부하는 비밀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훈은 소박한 제단 앞에 잠시 서서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세 사람 모두 피곤했지만 깊이 행복했습니다. 그 주말은 그들 사이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했고 그들이 영원히 간직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몇 주는 좋고 편안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훈은 민지의 아파트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칫솔부터 몇 권의 책과 갈아입을 옷까지 자신의 개인 물품들을 조금씩 가져왔습니다. 민지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가 점차 그들의 삶의 영구적인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지훈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는 민지가 일하는 병원과 그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건설 회사 모두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는 방 3개짜리 더 큰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민지에게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적절한 순간을 위한 놀라움으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 수역의 나무가 우거진 거리에 있는 특히 아름다운 아파트를 방문하는 동안 지훈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가 복도를 뛰어다니고 민지가 넓은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자신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그의 우주의 중심이 된 그 두 사람에게 환영받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너무나 생생하고 완벽해서 그는 그것이 남은 인생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서울 종로에 있는 전통 있는 보석상, 수십 년 동안 존재하며 독특한 수공예 작품으로 유명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주인이자 수십 년의 장인 경력을 가진 노신사 박 사장님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을 다루고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 특유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를 맞이했습니다. 약혼 반지를 찾고 있습니다. 지훈이 그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설명했습니다. 특별하고 독특한 것으로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자를 위한 겁니다. 박 사장님은 지훈의 눈에서 빛나는 자신의 경력 동안 수천 번도 더 보았던 그 빛을 알아보며 지혜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말씀해 보시죠. 그가 몇 가지 반지를 골라내기 시작하면서 지훈에게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며 요청했습니다. 지훈은 다음 20분 동안 민지에 대해,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에 대해,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겪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주에 깊게 들으며 가끔 질문을 던졌고 마침내 지훈의 심장을 잠시 멈추게 한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섬세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다이아몬드 하나가 화이트 골드로 된 작은 디테일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패턴은 어렴풋이 꽃잎을 연상시켰습니다. 그것은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이었고 소박하지만 눈에 띄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거요. 지훈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이게 그녀의 반지예요. 박 사장님은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선물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건네며 상자를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지훈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보석상을 나섰고 그 작은 꾸러미는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무겁게 그의 주머니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를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관련된 모든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서 민지에게 청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였습니다. 그 주 토요일, 지훈은 하나에게 단둘이 특별한 나들이를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민지는 그 초대에 놀랐지만 하나는 지훈 삼촌과 하루 종일 함께할 생각에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인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동물들을 관찰하고 각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며 몇 시간이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플라밍고 호수 근처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동안 지훈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를 나눌 용기를 모았습니다. 하나야, 삼촌이랑 아주 심각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며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죠, 지훈 삼촌. 아이가 딸기 아이스크림에 집중하며 핥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너도 알다시피 삼촌은 너랑 네 엄마를 아주 많이 좋아해, 맞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단어들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게 정말 특별해. 나도 삼촌 정말 좋아요. 하나가 달콤한 미소로 선언했습니다. 삼촌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삼촌이에요. 그럼 만약 내가 더 이상 네 삼촌이 아니라면 어떨까?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훨씬 더 특별한 무언가가 된다면? 하나는 5살 아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지함으로 그 질문을 곱씹으며 이 말을 찡그렸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 아빠처럼 말이야. 지훈이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밝혔습니다. 나 내 엄마한테 결혼하자고 하고 싶어. 하나야, 우리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네가 괜찮은지 알아야겠어. 왜냐하면 네 의견이 나한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 하나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잠시 동안 아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작은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지훈의 목에 팔을 감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네네네. 아이가 웃고 울며 동시에 외쳤습니다. 나 항상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그게 삼촌이었으면 좋겠어요. 지훈은 그녀를 마주 안으며 누가 보든 상관없이 자신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의 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올바른 결정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마침내 떨어져 나와 작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아주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해줘야 해요. 엄마는 온 세상에서 제일 멋진 서프라이즈를 받을 자격이 있거든요. 나도 바로 그 생각하고 있었어. 지훈이 눈물 사이로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삼촌이 계획하는 거 도와줄래? 하나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청혼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음모를 꾸미며 남은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훈은 자신의 계획을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레스토랑, 그가 소개팅 상대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하나가 엄마의 메시지를 들고 나타났던 바로 그곳의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니저인 최 매니저님은 그 이야기에 감동받아 필요한 모든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훈은 또한 부모님과도 이야기하며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그들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윤 여사는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이전에 가졌던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말이 적지만 마음이 넓은 지훈의 아버지 박 선생님은 그저 아들을 힘껏 껴안고 말했습니다. 잘 선택했다, 아들아. 축복받은 가족이구나. 자신을 둘러싸고 꾸며지는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민지는 단지 지훈이 유난히 신나 보이고 하나가 그들 두 사람을 함께 볼 때마다 눈에 장난스러운 빛을 띈다는 것만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과 일상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원에서 하나와 대화를 나눈 지 3주가 지난 어느 목요일 밤 지훈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밤에 예쁜 옷 입어요. 그가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만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하나는 옆집 아주머니께서 봐주시기로 이미 얘기해뒀어요. 민지는 그의 음모 꾸미는 듯한 말투가 재미있어서 웃었습니다. 무슨 꿍꿍이에요, 박지훈 씨? 비밀이에요. 그가 말한 전부였습니다. 날 믿어요, 특별할 거니까. 민지는 다음 날 내내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상태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병원 동료들에게 무엇을 입을지 의견을 물었고 마침내 그녀의 눈을 돋보이게 하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하며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10대 소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민지는 즉시 그에게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슈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그의 눈에는 그녀의 속을 설레게 하는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신사적으로 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정말 멋지네요. 그녀가 그의 팔을 잡고 차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지 말해줄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가 예의 바르게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며 약속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민지는 그에게서 정보를 캐내려 했지만 지훈은 그저 신비롭게 미소 지으며 화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주차하고 민지가 레스토랑의 외관을 알아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여기잖아요. 그녀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곳. 맞아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확인했습니다. 적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민지는 즉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금요일 밤치고는 평소보다 덜 붐볐고 그들이 만났던 그날 밤에 연주되었던 것과 같은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공모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직접 맞이했고 특정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테이블이었습니다. 몇 달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테이블. 지훈이 실패할 운명처럼 보였던 만남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곳. 하나가 순진한 메시지를 들고 나타나 그들 모두의 삶의 경로를 바꿔놓았던 곳이었습니다. 테이블은 이번에는 더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깜박이는 촛불과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흰색 백합으로 만든 작은 꽃꽂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 씨, 이게... 민지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냥 날 믿어요. 그가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빼주며 속삭였습니다. 민지는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지훈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테이블 맞은편 그 첫날 밤과 똑같이 앉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 이 테이블에서 난 사랑이 더 이상 나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행복해질 기회가 지나갔다고 일과 과거의 기억에만 집중하며 혼자 살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민지는 이미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감한 작은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지훈이 자신의 눈도 감정으로 빛나며 계속 말했습니다. 봉제토끼 인형을 든 채로 엄마가 늦었지만 가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나에게 말해줬죠. 그리고 난 가지 않았어요, 민지 씨.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죠. 바로 그 순간 민지는 보았습니다. 하나가 레스토랑의 옆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첫날 밤에 입었던 것과 같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당근이를 든 채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처음과는 달리 전혀 수줍음 없는 단호하고 확고한 발걸음으로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안녕 엄마. 아이가 명랑하게 인사하며 웨이터가 특별히 가져다준 의자에 올라탔습니다. 서프라이즈 하나야? 민지가 딸과 지훈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난 옆집 아주머니가 어떻게? 전부 다 계획의 일부였어요, 엄마. 하나가 비밀을 지켜낸 것에 만족하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훈 삼촌이랑 내가 다 같이 계획했어요. 민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완전히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의자에서 일어나 민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며 그녀의 곁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있던 몇 안 되는 다른 손님들은 대화를 멈췄고 웨이터들은 제자리에 멈추어 섰으며 심지어 음악 소리도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민지와 함께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김민지 씨, 지훈이 모든 단어에서 넘쳐 흐르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당신 곁에서 보낸 이 몇 달 동안 난 사랑이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당신에게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당신은 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서졌던 마음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훨씬 더 깊고 진실하게 다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눈물이 민지의 얼굴을 타고 자유롭게 흘러내렸고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짐작하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을 수 없어서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용감하고 헌신적이고 정말 멋진 엄마예요. 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내 남은 인생을 당신 곁에서 보내고 싶어요.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눈을 뜨고 모든 도전을 함께 맞서며 진정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축복과 함께. 그는 하나를 바라보았고
하나도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지훈이 상자를 열자 촛불 아래에서 부드럽게 빛나는 반지가 드러났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민지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고 침묵은 너무나 깊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지는 지훈을, 그 다음 하나를, 그리고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감이 그 순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얼굴에서 진정한 사랑과 진실된 헌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희망에 찬 표정에서 아이가 항상 원했던 완전한 가족에 대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네? 그녀가 처음에는 감정에 북받쳐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크고 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네, 당신과 결혼할래요. 레스토랑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습니다. 지훈은 살짝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그러고 나서 그녀를 꽉 껴안으며 키스했고 그들의 눈물이 서로 섞였습니다. 하나가 의자에서 뛰어내려 그 포옹에 동참했고 세 사람 모두 웃고 울었습니다. 이제 삼촌이 진짜 내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행복으로 빛나는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지훈이 아이를 안아 올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두 여자를 껴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영원히. 이어진 저녁 식사는 웃음과 행복한 눈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찬 축하였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찾아낸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미 계약금을 냈고 민지의 대답을 기다려 매매를 마무리할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지는 그의 계획 수준에 그가 모든 세부 사항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에 놀랐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인 초에 매니저님은 가게 최고의 샴페인 한 병과 하나를 위한 특별 주스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그들이 만들어갈 가족을 위해, 그리고 삶이 때때로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제공하는 두 번째 기회를 위해 건배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레스토랑을 떠났을 때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밖의 서울은 여전히 정신없는 리듬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세 사람에게 시간은 느려진 듯했고 그 완벽한 순간의 매초를 음미하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는 이미 뒷좌석에서 당근이와 새 곰 인형 프레디를 껴안은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해요? 지훈이 운전하면서 그녀의 빈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민지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삶을 바꿔놓았어요, 지훈 씨.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입술로 가져가 부드럽게 입 맞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삶을 바꾼 것만큼이나 당신 두 사람도 내 삶을 바꿔놓았어요. 우린 이제 한 팀이고 한 가족이에요. 아파트에 도착해 하나를 침대에 눕혔을 때 아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작은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민지와 지훈은 잠시 동안 아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모든 행복한 순간들을 상상했습니다. 나중에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찻잔을 들고 있을 때 민지는 청혼 이후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마침내 했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이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언제 확신했어요? 지훈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첫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그 의자에 올라가서 내게 가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확신, 그건 당신이 직장을 잃었을 때였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지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였죠. 진정한 사랑이란 단지 행복한 순간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곁에 있기를 선택하는 것임을 이해했을 때였어요. 민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평화가 가슴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가끔은 무서울 정도로 많이요. 나도 사랑해요. 지훈이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이 어떤 것도 혼자 맞서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 셋이 함께니까요, 언제나. 그 후 몇 달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지훈은 새 아파트 구입을 마무리했고 그들은 주말 내내 각 방을 정성껏 꾸미는 데 보냈습니다. 하나는 색깔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자신의 방에 놓을 가구를 고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이는 더 큰 방을 갖게 된다는 전망에 빛이 났지만
마침내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민지와 지훈은 가까운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하여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식은 그들이 가평에서 방문했던 그 작은 성당. 지훈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며 조용한 기도를 드렸던 바로 그곳에서 열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는 들러리 역할을 맡았는데 그녀는 그 역할을 극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때때로 사랑이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봉제 토끼 인형을 든 용감한 아이를 통해, 운명이 제공한 두 번째 기회를 통해, 그리고 그 많은 고통 후에 다시 마음을 열 용기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의 실패할 뻔했던 소개팅으로 시작된 것은 지훈, 민지, 그리고 하나가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극복의 이야기, 새로워진 신뢰의 이야기, 그리고 혈연뿐만 아니라 사랑, 존중, 그리고 상호 헌신으로 맺어진 한 가족이 만들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끝. 청취자 여러분, 지훈, 민지,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 번째 기회의 힘을 믿는다면, 만약 진정한 사랑이 기다리고 싸울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훈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의 가족을 찾았듯이, 민지가 다시 마음을 열 용기를 가졌듯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사랑과 극복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똑같이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특별히 엄선하여 준비했습니다. 왼쪽의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그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복잡성, 용서의 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결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내러티브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모든 이면을 기념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인생을 바꾼 두 번째 기회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에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운명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행복해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훈, 민지, 그리고 하나와 함께 이 감동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울릴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